거울 앞에 서서 배를 한번 만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평평했던 허리가 언젠가부터 점점 두꺼워지고 바지 단추가 잘 잠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살이 빠졌는데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뱃살은 쉽게 찌고 잘 빠지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농담처럼 나이살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뱃살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변화와 생활 습관이 겹치면서 생기는 신호이고 때로는 건강에 적신호를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겪는 변화가 있습니다. 근육이 줄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며 호르몬이 달라집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몸의 지방 분포가 달라지죠.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과정이지만 문제는 이때 지방이 특히 복부에 잘 쌓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음식량을 줄였다고 생각해도 뱃살은 더 쉽게 불어나고 운동을 해도 예전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뱃살을 단순히 외모 문제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뱃살, 특히 내장 지방은 심장, 간, 췌장 같은 중요한 장기를 둘러싸고 쌓이면서 혈관 건강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뱃살은 곧 당뇨,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 요인이 됩니다. 즉, 보기 싫은 나이살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라는 경고음일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평소엔 건강에 자신 있던 분이 건강검진에서 허리둘레가 기준치를 넘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경우 말이죠. 누군가는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겨버리지만 누군가는 그때부터 하루 만보 걷기를 시작하거나 야식을 끊고 술을 줄이는 결심을 합니다. 그 작은 습관의 차이가 5년, 10년 후 건강을 크게 바꿉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나이 들수록 뱃살이 쉽게 늘어나는지, 그 뱃살이 우리 건강에 어떤 위험을 주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뱃살을 줄일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렵거나 전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법 위주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의자에 앉아 배를 한번 만져보셨나요? 만져지는 그 살이 단순히 보기 싫은 살이 아니라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활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서 앞으로 5년, 10년 뒤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살이 이렇게 찔까? 또는 운동을 조금만 안 해도 바로 뱃살이 늘어난다. 사실 50대 이후에 뱃살이 쉽게 늘어나는 데에는 분명한 의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복부 지방을 쌓이게 만드는 것이지요. 첫 번째 이유는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40대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근육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움직임을 담당하는 하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걷기나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집니다. 근육이 줄면 문제가 하나 더 생기는데 바로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기초대사량이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로 소모되는 양인데 근육은 지방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따라서 근육이 줄어들면 똑같이 먹어도 몸에서 쓰는 에너지가 줄어들어 결국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 지방이 가장 쉽게 모이는 곳이 바로 배 주변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나이가 들면서 성호르몬이 줄어들게 됩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점차 줄어들고 여성은 폐경기를 거치면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호르몬은 단순히 생식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지방 분포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잘 쌓이게 되고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근육량은 줄고 지방량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 중년 이후부터는 예전과 달리 배 주변에 살이 몰리면서 뱃살이 두드러지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활동량이 많아 자연스럽게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직장 생활에서 은퇴하거나 활동이 줄어들면서 하루 종일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예전처럼 바쁘게 돌아다니지 않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몸은 들어오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못하고 그대로 저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늦은 저녁 식사나 음주 습관이 더해지면 지방은 더욱 쉽게 뱃살로 변합니다. 특히 술은 단순히 칼로리가 높은 음료일 뿐 아니라 간에서 지방을 잘 태우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체중이 크게 늘지 않아도 뱃살이 두드러지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고 에너지를 지방 형태로 저장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복부 지방이 잘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코르티솔 때문입니다. 또한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더 찾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거나 밤잠이 부족한 분일수록 뱃살이 더 쉽게 늘어납니다. 이처럼 근육량의 감소, 호르몬의 변화, 생활 습관의 변화, 수면과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이가 들수록 뱃살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많이 먹거나 운동을 안 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늘어나는지 원인을 알면 그에 맞춰 관리할 방법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면 근육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갑자기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드는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걷기, 간단한 스쿼트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체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뱃살이 쉽게 찐다면 식습관을 조절해 지방 축적을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이 문제라면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몸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면 코르티솔 분비를 줄여 뱃살이 늘어나는 속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뱃살은 단순히 외모 문제나 나이살의 상징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근육과 호르몬, 생활 습관, 수면과 스트레스라는 네 가지 큰 축의 변화를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중년 이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뱃살을 단순히 외모 문제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바지가 조이거나 옷맵시가 안 난다는 이유로 불편하다고 여기지만 사실 뱃살의 진짜 문제는 건강에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는 뱃살은 대부분 내장 지방의 형태로 쌓입니다. 내장 지방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우리 몸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과 다릅니다. 피하 지방은 피부 바로 밑에 쌓이는 살로 손으로 잡히는 살입니다. 보기에는 두툼해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큰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반면 내장 지방은 간, 위, 장, 췌장 같은 중요한 장기를 둘러싸며 쌓입니다. 이 지방은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각종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염증 물질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압을 올리며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당뇨, 고혈압, 심장병 같은 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허리둘레가 굵을수록 심혈관 질환과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여러 번 확인되었습니다. 체중이 조금 많더라도 허리둘레가 정상 범위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체중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허리가 굵어지고 배가 앞으로 나온다면 내장 지방이 쌓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남성의 허리둘레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이면 건강에 위험이 따른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인들은 서양인보다 내장 지방이 잘 쌓이는 체질이어서 같은 몸무게라도 뱃살이 더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뱃살이 늘어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의 위험이 커질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당뇨병입니다. 내장 지방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면서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뱃살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에 부담을 주어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실제로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혈관 질환을 겪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뱃살은 간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지방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에 지방이 많이 쌓이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기며 심하면 간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만 생긴다고 알려졌지만 요즘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내장 지방 때문에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부르며 50대 이후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 사이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뱃살과 치매의 연관성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뇌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염증 물질이 뇌세포에도 영향을 주어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배에 살이 찌는 것은 단순히 배가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뱃살은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는 크게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체중은 정상이라도 허리가 굵고 배가 불룩하다면 이미 내장 지방이 상당히 쌓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몸무게만 보지 말고 허리둘레를 재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체질량 지수, 즉 BMI보다도 허리둘레가 사망률과 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내장 지방이 위험할까요? 내장 지방은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여러 물질을 내보냅니다. 그 중에는 염증을 유발하고 혈당을 높이는 물질이 많습니다. 또한 내장 지방은 혈액 속으로 지방산을 계속 흘려보내는데 이 지방산은 간으로 들어가 지방간을 만들고 혈액 속 중성지방 수치를 높입니다. 결국 혈관은 기름으로 막히고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뱃살을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적신호라고 강조합니다. 50대 이후에 갑자기 뱃살이 늘었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경고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 병이 올 수 있다라는 신호인 셈이지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오랫동안 건강에 자신 있던 분이 건강검진에서 지방간과 고혈압, 고지혈증을 한꺼번에 진단받고 크게 충격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분은 체중은 70kg으로 크게 과하지 않았지만 허리둘레가 95cm에 달했습니다. 결국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나서야 건강이 회복되었는데 본인 말로는 배만 줄였는데 건강이 달라졌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만큼 뱃살은 전신 건강의 바로미터 역할을 합니다. 결국 뱃살은 단순한 나이살이 아닙니다. 내장 지방이 쌓이면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당뇨, 고혈압, 지방간, 심장병, 뇌졸중,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뱃살이 있다는 것은 이미 건강의 적신호가 켜졌다는 뜻이고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뱃살이 건강에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궁금해지는 것은 과연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하는 점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단기간에 살을 빼겠다는 목표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거나 힘든 운동을 시작했다가 오래가지 못하고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뱃살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뱃살과 직결됩니다. 뱃살이 쉽게 찌는 원인 중 하나는 단순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흰쌀밥, 흰빵, 라면, 과자, 단 음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 지방을 쉽게 쌓이게 만듭니다. 따라서 식단을 조금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드시고 빵보다는 고구마나 감자 같은 자연식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이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기보다는 생선, 닭가슴살, 두부, 콩류 같은 단백질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손실이 더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뱃살이 쉽게 쌓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하루 한두 끼에는 반드시 단백질 반찬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곁들이면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고 장 건강도 지켜줍니다. 그리고 음주를 줄이는 것도 뱃살 관리에 꼭 필요합니다. 술은 그 자체로 칼로리가 높을 뿐 아니라 간에서 지방을 태우는 기능을 방해합니다. 특히 술과 함께 먹는 안주들이 대부분 고칼로리 음식이기 때문에 뱃살은 더 쉽게 늘어납니다. 술자리를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면 양을 줄이고 안주는 가능한 한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저녁 늦게 먹는 습관도 뱃살을 늘리는 주범입니다. 밤늦게 먹은 음식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저녁은 가급적 7시 이전에 가볍게 드시고 이후에는 물이나 허브차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뱃살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뱃살을 줄이려면 반드시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땀을 비 오듯 흘릴 정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고 무릎에 큰 부담도 적으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이면 더 좋습니다. 걷기와 함께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뱃살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 지방을 태우는 능력이 커집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거나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도 훌륭한 근력 운동입니다. 물병을 양손에 들고 가볍게 팔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내 몸에 맞는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꼭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WHO에서는 성인에게 주당 15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을 권장합니다. 이를 하루로 나누면 약 30분 정도인데 꼭 한 번에 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10분, 점심 후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나누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뱃살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7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거나 차분한 음악을 듣는 습관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줄이는 방법은 찾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거나 자연 속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는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몸을 점검하는 습관입니다. 체중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허리둘레를 정기적으로 재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둘레는 내장 지방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허리둘레를 기록해두고 변화를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뱃살은 단순히 보기 싫은 살이 아니라 건강의 신호이기 때문에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선택해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녁 7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하루 20분씩 걷겠다. 일주일에 2번은 꼭 생선을 먹겠다. 이런 작은 결심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결국 뱃살은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생활 속에 작은 습관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그리고 내 몸의 변화를 체크하는 것. 이 5가지 원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50대 이후에도 건강한 몸과 활기찬 생활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고는 있지만 실천이 어렵다. 뱃살을 줄이는 방법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막상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 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오늘은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50대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평소 달달한 간식을 좋아했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면 밤참으로 라면이나 빵을 자주 드셨습니다. 체중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허리둘레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혈당 수치가 경계 단계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밤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고파 힘들었지만 저녁을 조금 더 든든하게 먹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배고픔을 달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동시에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공원을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실천한 결과 허리둘레는 8cm 줄었고 혈당과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분은 크게 특별한 걸 한 게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삶 전체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70대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술을 즐기셨습니다. 하루에 소주 반 병은 꼭 드셨고 안주로는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지방간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두면 큰 병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셨고 그때부터 술을 절반으로 줄이고 주 3회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점차 체력이 붙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하루 만보를 거뜬히 걸으시고 술도 주말에 소량만 드십니다. 그 결과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중은 5kg 줄었으며 허리둘레도 10cm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분은 나이 들어도 뱃살은 줄일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느꼈다며 웃으셨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한 60대 부부는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저녁 식단을 바꿔 잡곡밥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고 매일 저녁 식사 후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 사이의 대화도 늘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의 변화는 뱃살 관리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고 단순한 변화, 예를 들어 저녁 늦게 먹지 않기, 하루 20분 걷기, 술 줄이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아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몸이 달라지고 검진 결과가 좋아지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건 저 사람들 이야기지,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뱃살은 누구나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50대, 60대, 심지어 70대 이후에도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나서 건강을 회복한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결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만큼은 야식을 참아보겠다. 내일부터는 하루에 10분이라도 걸어보겠다. 술자리에 가더라도 한두 잔만 하겠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결정이지만 그것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뱃살은 단순히 나이살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무시할 수도 있고 받아들여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동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배를 한번 만져보셨나요? 만져지는 그 살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을 조금만 바꾸면 내년 이맘때 여러분도 나도 허리둘레가 줄었다, 건강이 달라졌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중년 이후, 특히 50대 이상에서 왜 뱃살이 쉽게 늘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신호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또 뱃살이 우리 몸에 어떤 위험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생활 습관을 바꿔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사례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미 정답은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줄고 호르몬은 변하며 활동량은 줄어들고 수면과 스트레스 문제까지 겹치면서 뱃살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치한다면 당뇨, 고혈압, 심장병, 지방간, 치매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작은 불편함이 내일의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몸은 금세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개한 성공 사례처럼 저녁 늦은 식사를 줄이고 하루 20분이라도 걷고 단백질과 채소를 챙기고 술을 줄이고 숙면을 취하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쌓이면 내장 지방은 줄고 허리둘레는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삶의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뱃살은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결심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만큼은 야식을 참아보자. 내일부터는 버스 안 정거장이라도 걸어보자. 술자리에 가더라도 한두 잔만 하자. 아주 사소해 보이는 변화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생활 습관을 바꾸는 순간 건강은 달라집니다. 몸은 생각보다 빨리 반응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뱃살이 단순히 보기 싫은 나이살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경고이자 동시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5년, 10년 뒤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작은 변화를 선택한 여러분은 건강한 몸으로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뛰어놀며 웃고 계실 겁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을 외면한다면 뱃살이 가져온 위험은 점점 커져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선택은 결국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용기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큰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라도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걸음이 쌓여 여러분의 삶을 크게 바꾸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작은 변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결심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결심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며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시길 바랍니다.